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파악할 수가 있어. 네, 안녕하세요. 똥강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오모토 스터디를 론칭하였습니다. 수강생 한정으로 제공하는 이제 단독 비공개 라이브와 리포트를 통해서 저와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하시? 매일 밤 이렇게 또 찾아오는 게 차트충? 갑자기 저에 대해서 뭘 한다고 차트충이야? 요즘 도박충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차트충 다 있다는 소리 들었어. 아니 신법충. 신법충? 응. 이제 신법이 중요하지. 오늘 차트 얘기를 다시 하려고 왔어. 다들 주변에서 요즘 차트를 많이 보니까 나도 차트를 좀 더 기반해서 하고 싶다고 하나? 뭐 오늘 누가 뭐 저기서 역 헤드앤숄더 왜 얘기하더라고. 정론이 중요해. 그 이론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신내 그때 봤지? 역 헤드앤숄더. 역 헤드 앤 숄더의 완벽한 세번에 배워봤잖아. 그쵸. 정론으로 배워서 그래. 결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 게 차트잖아요. 근데 차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차트가 뭐 주식 투자의 전부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필수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간혹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 재무 분석을 바탕으로 차트 없이도 거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사실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까지 볼 수 있으면은 크로스체크 되는 거니까 훨씬 좋지. 그러면 차트가 왜 중요한 거야? 차트를 뭐라고 내가 좀 이해하면 좋아? 예시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너가 특정 주식이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해. 그럼 넌 어떤 드라마를 갑자기 막 8화, 9화부터 보려고 하는 거랑 같거든? 막 남녀가 이제 헤어지고 장모님한테 뺨 맞고 막 그러는데 너는 누가 누군지 아예 모를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 배우가 남자 주인공인가 보다 응원해야지 하고 있으면은 너 혼자 드라마 내용을 막 오해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지난 이야기 막 해주잖아. 차트가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돼. 너가 고른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됐고 언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그런 정보들이 차트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 물론 이전의 주가 이동을 보고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100% 정답 맞출 수는 없겠지. 근데 우리가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해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잖아. 드라마 인트로에서 본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번 화에 무슨 일이 생길지 추측을 해보는 것처럼 비슷한 거지. 그래서 차트는 기업의 지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보조지표 뭐 껴놓고 지지저항선 막 그리고 하잖아. 그리고 막 특정 양봉이나 뭐 음봉이 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막 추측해보고 뭐 다들 그럴 건데 일단 한 발짝 우리가 떨어져서 차트의 큰 그림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가격의 추세거든. 이런 추세. 기본적으로 차트가 가진 정보 중에서 이 추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야. 추세를 추종하라라는 말도 있잖아.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거의 무조건 추세를 따라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막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상승하는지 횡보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가 좀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5일선이나 20일 이평선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게 가끔씩 있잖아. 그걸 보면은 이 주식은 상승 추세에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락할 거고, 횡보하는 차트는 말 그대로 주가가 횡보하면서 어디로 튈지 신호가 아직 안 나온 모양이잖아.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면서 그 기업의 주가의 추세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야 돈을 버는 게임인데 횡보 추세나 뭐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겠지. 물론 상승 추세의 주식을 우리가 산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횡보나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는 게 우리가 좀 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큰 그림을 뭔가 먼저 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그치. 일단 추세를 먼저 보고 아닌 주식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지. 쇼미 1차 합격처럼. 그 다음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뭐 쇼미 2차 과제야. 거래량을 주의 있게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지.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파악할 수가 있어.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추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개인 수급만으로는 주가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다. 이건 뭐 세계 어느 나라 비슷하겠죠. 개인 투자자가 가진 자본이나 유동성 같은 게 좀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투자자들 장이 열리면 맨날 들어와서 이거 사고 저거 팔고 막 하는데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들어서 대형 펀드나 기금 같은 기관 아니면은 외국인이라고 하지. 외국 대형 펀드 자금들이 특정 기업 매수에 들어오면은 그때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추세를 또 추종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덩치가 커서 숨어서 몰래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거래량 이런 거지. 그래서 거래량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은 대형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대형 수급 흐름을 알면은 곧 주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돈이 흐르는 곳에 서 있으라 그러잖아. 그게 거래량에 보면 돼. 그래서 이 거래량이 추세 전환 같은 중요한 신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을 동반한 신호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짜인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서 평균을 훨씬 웃도는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차트에 보인다. 그럼 대형 자금과 그를 따르는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니까 한동안 상승 추세로의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고점이나 저점이 돌파되는데 거래량이 따라와 주질 않는다면은 대형 자금이 안 움직였을 가능성이 조금 크고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추세적인 반전의 신호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지. 그럼 차트에서 그동안의 가격 변동이랑 거래량을 같이 보면 대형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도 좀 볼 수 있는 건가? 그치. 거기 더불어서 그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율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체크하다 보면은 대형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신호를 조금 더 잘 체크할 수 있을 거지. 그럴 거지. 그럼 내가 방금 물어본 거 말고도 차트를 볼 때 이런 거 좀 주목하면 좋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지저항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오늘 얘기했잖아.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주가의 지지나 저항선을 만들어내거든.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특정 가격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받쳐준다면은 그 가격대가 주식의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런 가격을 밸류에이션 기준이랑 같이 접목하면은 바닥의 기준점을 잡는데 용이하지. 반대로 이제 저항이라는 것은 천장인데 상승하는 추세의 주식이 일정 가격 이상을 못 뚫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은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런 점에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관찰하면 도움이 된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고, 예를 들어서 21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주가가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거의가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시장 참여자들끼리의 약속점이지.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이평선 근처로 다가갈 때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한다면 그건 지지나 저항을 깨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는 거. 그 가격대를 힘들게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여기만큼은 중요한 가격대라고 해서 이제 지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 지지선들이 다 이런 말이야. 지지선이 뚫려서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돌아서더라도 마찬가지로 전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지지 저항 거래량이 적으면 뭐 의미가 별로 없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거래량이 대부분의 중요한 신호의 증거가 된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었지, 이번 영상에서. 몇몇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긴 하잖아요. 그쵸, 우리 항상 했던 얘기를 또 다른 걸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또 제가 요즘 막 주식을 좀 더 활발히 하면서 들으니까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 그치, 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어도 자기 시점에 따라 계속 다 다르게 들려.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들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주식책들 보면은 스테디셀러 이런 책들은 시점에 맞게끔 다 다르게 읽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전 책들? 그런 것도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책이 다르게 읽히듯이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차트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